안녕하세요. 저는 엔콰에서 데이터 모델링 솔루션 DA샵을 개발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모델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죠. 대용량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AI 서비스하고 접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엔콰도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모델 구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약사항들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 구축의 목적과 이유가 되겠죠. 데이터 자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형태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적재되어 있는 위치와 같은 정보들을 현행화된 데이터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충분한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 자산으로서 데이터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활용은 특수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적재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많은 제약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데이터 거버넌스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적재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사전 정의되어 있는 형태, 재사용성을 고려한 데이터들이 적재될 수 있도록 통제와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버넌스 통제하에 적재된 데이터들은 고품질 데이터로서 새로운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의미 있는 데이터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신규 비즈니스의 기반 자료로서도 데이터 활용이 극대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을 생성, 조직 관리하고 관리할 전략과 지침들을 프로세스로 명시화해서 우리가 관리할 대상,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정책으로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기관계, 정보계,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각종 컨텐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나 표준과 같은 정보들을 데이터 관리 체계에 적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들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데이터 포탈이나 마켓을 통해서 의미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데이터들, 데이터 모델이나 표준 같은 우리 컨텐츠들이 적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많은 데이터 적재 작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데이터 자산의 지도 역할을 해줄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모델 자산으로서의 우리가 현황들을 자산화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고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현황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워드나 엑셀과 같은 문서 형태로 데이터들 현황들을 관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모델은 일반적인 문서 형태에 비해서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오브젝트들을 표현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데이터들의 검색이나 분류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모델, 현행화된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간단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직 형태, 사용자 환경에 맞는 형태로의 정제 과정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생성되고 관리되는 데이터 모델에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데이터들을 솔루션에서 이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식별 장치들 설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사나 대상으로 시스템 선정, 대상한 시스템으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형태의 물리 모델을 생성하시게 될 건데요. 생성된 물리 모델 기반으로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논리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논리 모델을 똑같이 생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성된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연관관계나 데이터 흐름, 그리고 업무 관점에서의 주제 영역이나 모델로 분류와 같은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 모델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구축된 모델을 매핑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화된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업무 이해도가 높은 현업 담당자나 전문 컨설턴트가 데이터 모델 구축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로 인해서 우리가 현행화된 데이터 모델 확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 모델에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논리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각각 오브젝트들에 존재하고 있는 코멘트 정보들이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서 혹은 보유하고 있는 표준 사전들을 이용해서 각 오브젝트들에 대응하는 논리 명칭을 참고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들이 활용에 제한적이거나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 논리 모델 생성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무적인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나 흐름, 그리고 업무의 관점에 따른 주제 영역 분류와 같은 이런 작업들 역시도 관리되고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현업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로 인해서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업무 분석이나 소스코드 분석, 데이터베이스 프로파일링과 같은 굉장히 고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현행화된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살펴본 내용들과 같이 우리가 사용자의 경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데이터 모델 구축 과정 중에 많은 작업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생성해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현행화된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모델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DA샵 AI 파워드 팩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DA샵이 제공하고 있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 구축에 활용하려고 하는 AI 서비스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웹페이지를 통한 채팅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AI 서비스를 데이터 모델 구축 시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서비스 이용 관점, 데이터 모델 관점에서의 정제된 질의를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 컨텐츠들은 데이터 모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된 형태의 답변들, 컨텐츠들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 중에 챗GPT가 가장 데이터 모델 관점에서 일관된 데이터 컨텐츠를 생성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DA샵은 챗GPT를 이용해서 AI 기능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A샵에서 챗GPT 기능, AI 기능들을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챗GPT에서 필요한 API 키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API 키를 발급받으시고 DA샵에 해당 API 키를 적용하게 되는 시점부터 해당 AI 기능들, DA샵이 제공하고 있는 AI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DA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기능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용자의 경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데이터 모델의 컨텐츠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기능 관점으로 필요한 기준 데이터들을 AI 서비스 챗GPT에게 분석 요청하고 생성된 데이터 모델의 컨텐츠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에 반영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시점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데이터 표준화 관점의 컬럼명 추론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로 인해서 함축된 의미의 영문 약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에서는 각 오브젝트들에게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로 논리 모델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DA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럼명 추론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컬럼 명칭에 대응하는 논리명이 필요한 대상 객체를 선택하고 해당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각각의 컬럼 명칭에 대응하는 논리적인 한글 명칭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명칭들은 추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직 형태나 사용 환경에 맞는 정제 후에 우리가 표준 사전을 구축하게 될 경우 기반 자료로서도 해당 내용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명칭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의 목적, 형태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문 약어 DOB가 있다라고 할 때 고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데이트 오브 버스, 생년일자와 같은 의미로 논리명이 추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를 관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에서는 DOB는 디파트먼트 오브 빌딩과 같은 서로 다른 의미를 추론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컬럼명 추론 상세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럼명 추론 상세 기능에서는 우리가 해당 모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키워드를 지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형태의 컬럼 명칭에 대응하는 논리명 등을 생성해 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 사전이나 혹은 우리가 조직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약어 구성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들 적용하셔서 논리명 추론에 해당 정확한 추론 결과를 확인하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준비한 영상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대상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요. 컬럼명 추론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내용들, 컨텐츠를 AI 서비스에게 분석 요청한 뒤 생성된 내용을 각 오브젝트들에게 논리명칭, 생성된 논리명칭을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상세한 형태의 분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객체를 선택하시고 상세 기능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우리가 참조, 대상 모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석 키워드를 지정해서 보다 정확한 형태의 논리 명칭들을 추론하는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명칭을 확인하시고 좀 더 다른 형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정확한 형태의 추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연속된 키워드, 프리셋을 지정해서 좀 더 정확한 형태의 추론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사용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조직 형태에 맞춰서 더 정확한 형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구사항 분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성된 모델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직접 데이터 모델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용자들은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으로 직접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DA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구사항 분석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구사항에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텍스트를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리된 텍스트를 AI 서비스에게 분석 요청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테이블과 컬럼을 자동으로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 분석 기능을 실행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직접 설계하는 형태가 아니라 텍스트로 보관되고 있는 문서를 활용하거나 직접 입력 과정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AI 서비스에게 분석 요청하게 된 뒤에 생성된 내용을 실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들은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 형태의 일부 정제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객체들, 오브젝트들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동으로 대상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테이블과 컬럼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관리하고 있는 모델 간의 관계 설정들을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될 건데요. 관리하시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 효율성을 위해서 대부분 RI를 위한 FK 컬럼을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축한 데이터 모델에는 각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 문서 정보를 참고하거나 오브젝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식별자 정보들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오브젝트들 간의 기계적인 관계를 추론하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너무 많은 관계를 생성하거나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성된, 추론된 결과물들을 담당자가 직접 검토 후에 잘못된 관계,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제하는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들로 모델 고도화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DA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무 쿼리 분석 기능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SQL 쿼리를 분석 요청하게 되고 해당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각 오브젝트들 간의 정확한 관계, 조인 대상 컬럼과 테이블 정보를 이용해서 각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데 해당 기능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SQL 분석을 통해서 생성된 관계의 정보들에는 해당 SQL이 어떠한 형태의 기준으로 관계가 생성이 되었고 해당 내용들,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 인덱스 정보, 개선 형태의 쿼리들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QL 쿼리의 정보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도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무 쿼리를 AI 서비스에게 분석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문서 정보들을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직접 쿼리 정보들을 입력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해당 내용들을 분석 요청하게 되면 SQL 쿼리 정보 안에 있는 조인 대상 테이블들과 컬럼 정보들을 저희가 데이터 모델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분석된 정보 결과물들은 AI Generated라고 하는 요 명칭, 태그가 생성된 관계선들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리포트 정보들도 어떠한 쿼리에 의해서 이 관계가 생성이 되었는지 필요한 인덱스 구성이나 더 나은 개선된 형태의 쿼리 정보들을 이렇게 리포트 정보로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SQL 쿼리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에는 동일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용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파트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컬럼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상 컬럼들을 논리적인 명칭에 일반화를 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 컬럼 분석이라는 기능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에서 기준 유사 컬럼 분석을 위한 대상 기준 속성이나 컬럼을 선택하고 해당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컬럼의 형태나 명칭에 대한 유사성을 판단해서 하단에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컬럼 정보들을 하단에 표시해 주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유사 컬럼으로서의 대상 속성들을 일반화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분류 기능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구축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의 객체들을 업무 관점에서의 주제 영역이나 모델로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이겠죠. 보통 테이블 명칭들이 업무 관점에서의 명명된 규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상태라고 하면 해당 오브젝트들, 테이블들을 각각 사용성에 맞는 주제 영역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업무 분석이나 현업 담당자들의 경험적인 내용을 수집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 영역, 업무 관점의 주제 영역을 나누는데 해당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분류, DA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 정보들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 정보들로부터 가장 유사한 사용성, 사용 형태를 가진 대상 테이블들을 자동으로 분류해내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석이 필요한 대상 객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전체 객체를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석하기 위한 화면을 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기준으로 대상 테이블들을 분류할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모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들의 명칭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명칭들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 형태에 맞게 정제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모델, 객체들을 분류하겠다라고 확정이 되면 해당 분석한 대상 객체들을 판단하시고 분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테이블들, 오브젝트들에 존재하고 있는 컬럼명 타입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서 각 사용성이 근접하거나 유사한 우리가 기준으로 설정한 업무 카테고리에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각각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들의 태그 정보들로서 이런 내용들이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이 내용들 자동으로 분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업무 관점에서의 오브젝트들을 나누는데 이 내용들, 기능들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기능인 모델링 가이드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들은 담당 모델러의 경험되고 학습된 모델링 규칙에 의해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다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조언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채팅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링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필요한 정보들을 추론해서 해당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모델 설계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 구축 시에 활용하고 있는 AI 컨텐츠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직 형태, 사용자 환경에 맞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에 맞는 정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해당 기능들 활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준 데이터로 AI 서비스에게 요청하는 분석 정보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기밀 정보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 모델의 사용성, 형태, 의미, 목적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해당 AI 서비스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획득하신 후에 해당 AI 기능들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DA샵 AI 파워드팩을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모델 구축 시에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절감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간편한 사용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모델링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현행화된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문 부서나 데이터 아키텍트와 같은 데이터 전문 인력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이나 데이터 자산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형태로 AI 파워드 팩을 이용해서 현행화된 자산으로서의 데이터 모델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